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버스 운전자격시험 일주일 완성 7번째 시간 7강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 1번입니다. 커브길, 사각,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사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커브라도 장애물이 있으면 사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죠. 좁은 커브길에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태어나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 맞습니다. 좁은 커브길에서는 즉시 정지 가능한 속도로 운전해야죠. 같은 커브라도 장애물이 있으면 사각의 범위가 작아진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장애물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죠. 근데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같은 커브라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사각지대의 범위가 장애물만큼 가려지겠죠. 그래서 이 작아진다라는 설명은 틀렸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각의 범위는 어떤다? 커집니다. 문제 2번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통교통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통행의 우선순위에 따라 주의하고요. 섣부른 추측 운전은 하지 않는다. 맞죠? 신호가 바뀌는 순간 출발한다. 틀렸죠? 이것 때문에 교차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거죠. 지금 나는 파란불을 보고 건너려 합니다. 나는 여기서 건너려 하는데 이쪽에서 달려오던 차, 즉 신호 바뀌기 전에 통과하려고 완전히 막 시속 120km 밟고 오는 차가 여기서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거를 못하고 지나가는데 파란불 바뀌자마자 가면 여기서 교통사고 일어나죠. 그래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출발한 게 아니라 1, 2초 정도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할 때 통과합니다. 뒤차가 빵빵거리든지 말든지 내 차는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출발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은 있는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있는지, 신호를 무시하고 지금 과속으로 막 통과하려고 들어오는 차는 없는지 이런 걸 다 본 이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 본 이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바뀌자마자 뒷차가 빵빵거리고 나는 출발한다.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겨울철 교통사고 하나 지우고요. 겨울철 교통사고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교통의 3대 요신 사람, 자동차, 도로환경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합니다. 맞죠? 눈길, 빙판길, 바람과 추위는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상 특성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우려됩니다. 왜죠? 겨울철에는 연말, 연시, 모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회식하는 자리에서 한 잔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습니다. 단체 여행의 증가로 행락 질서를 문란케 하고 운전자의 주력을 산만하게 한다. 겨울철에 얼마나 행락 질서가 있을까요? 행락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은 주로 어느 철에 있죠? 봄하고 가을하고 놀러 다닐 때. 이때 행락 질서를 문란케 하고 운전자의 주력을 산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봄철에 안전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사현상, 봄철 맞죠? 충곤증 맞죠? 새벽에는 결빙된 도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봄철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게 된다. 주로 이것은 어느 철입니까? 여름철에 끈적끈적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건 여름철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지만 봄철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여름철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출발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실내의 더운 공기 환기, 에어컨을 차도록 켜가지고 더운 공기를 빠져내고,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을 때는 운전을 멈추고 견인한다? 아닙니다. 가차로로 움직인 다음에 식힌 다음에 다시 걸어보면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감속 맞죠? 빗길 감속은 20% 감속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해서 연료배관에 기포가 생겨가지고 시동이 꺼지는 수가 있습니다. 즉 베이퍼록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견인하는 것은 답이 아니고,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나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닛을 열고 10여 분간 엔진룸에 열을 식힌 다음에 재시동을 걸어보면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면 바로 그 자리에다 멈추고 견인하는 게 아니라 가차로로 움직인 다음에 식혀서 다시 한번 걸어봅니다. 6번입니다. 고객응대의 명심상으로 틀린 것은 자신의 입장에 생각하라. 틀렸죠. 고객이 입장에 생각해야겠죠.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지문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운전 시 스트레스와 흥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음악을 크게 튼다고 해서 다 스트레스가 해소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경적음도 안 들리고 너무 큰 음악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내용입니다. 음악을 너무 크게 튼다고 해서 꼭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야간에 사고율이 높죠. 운전자의 피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원인은 대부분이 가로등의 조명 때문이다. 희미한 가로등 조명 때문이다. 맞습니다. 노상주차 방법은 각도주차가 평행주차 사고율이 낮다. 거꾸로 됐죠. 각도주차가 더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경제적인 조명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 시간적 공간적으로 조명을 달리하는 방법 맞습니다. 도시부의 교차로에서는 초도를 조금만 증가시켜도 보행자 사고가 크게 감소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각도 주차가 평행 주차보다도 사고율이 높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도 주차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하는 거, 이게 각도 주차고요. 평행 주차는 이런 식으로 하는 주차가 평행 주차입니다. 이 차는 빠져나갈 때 이렇게 후진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사고가 많이 나요. 얘는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각도 주차가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도 주차가 평행 주차 사고율이 낮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각도 주차가 평행 주차보다 사고율이 높다. 9번입니다. 운전석에서 볼 때 자동차의 사각거리가 가장 짧은 것은? 안 보이는 구역, 사각거리가 가장 짧은 거. 아무래도 우리나라 운전석은 좌측에 있으니까 좌측이 가장 잘 보이겠죠. 사각거리가 가장 짧겠죠. 자동차의 좌측방. 이유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유럽하고 달리 운전석이 대부분 좌측에 위치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앉은 자리와 가장 가까운 좌측방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리, 즉 사각거리가 가장 짧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안전운전을 위한 적성의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그렇죠. 3번이죠. 이건 지문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가 갖춰야 할 적성 조건의 학술적, 인어적 분류에는 의학적인 조건, 심리적인 조건, 감각, 동작의 기초적인 기능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중앙분리대의 기능. 야간 주행 시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방지. 자, 중앙분리대가 넓으면 넓을수록 여기서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 여기서 가는 차의 전조등 불빛, 서로 마주보는 일이 없겠죠. 눈부심 방지하겠죠. 신호등 및 차량 제어. 중앙분리대가 신호등이나 차량 제어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는 아니죠.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설치 공간, 여기다 도로 표지판 설치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공간은 되죠. 그 다음에 유턴 금지.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유턴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문을 전부 해설이 나왔으니까요.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사고율이 가장 높은 노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결빙 노면이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는 눈 덮인 노면, 그 다음에는 수분 노면. 수분 노면이라기 뭐죠? 비에 젖은 노면입니다. 습기가 있는 노면, 그리고 건조 노면, 이런 순서가 되겠죠. 가장 위험한 도로는 결빙 노면, 즉 얼어붙었다는 거죠. 13번입니다. 고속도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갓길 통행에서는 안 되죠. 주행 차선에 통행차가 많을 경우 승용차에 한하여 앞지르기 차선으로 계속 통행할 수 있다. 틀렸죠. 앞지르기 차선은 잠시 들어가서 앞지르기 한 다음에 다시 주행 차선으로 계속 가야지, 앞지르기 차선으로 막힌다고 계속 가면 안 되죠. 앞지르기 할 때도 지정 속도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행 중 속도계를 수시로 확인해야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고객 서비스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죠. 가분성이 아니라 불가분성이죠. 버스 기사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하고 안내를 해줍니다. 네 것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불가분적으로 도달하죠. 무형성, 소멸성, 이질성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무형성이란 뭐냐? 서비스는 형태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습니다. 소멸성은 친절한 버스 기사의 그것도 그냥 한번 친절하면 소비되어져 버리고 그대로 재고로 남는 게 없죠. 이질성, 시간과 장소, 사람에 따라서, 즉 버스 기사에 따라서라든가 다 이 품질과 내용이 다릅니다. 불가분성,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분성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불가분성입니다. 생산되는 즉시 소비돼 버리고 또 각 소비자가 네 것 내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동시에 또는 불가분적으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가분성이 아니라 불가분성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버스 요금의 관할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을버스 요금은 운수사업자가 정하여 신고한다. 맞다고 봐야 합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은 들어갑니다. 이 조건 일정 범위 내에서, 상한선, 하한선, 이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됩니다.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의 요금은 운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요금을 수수할 수 있다. 이건 뭐 노선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노인정에서 벚꽃 구경 가고자 한다. 그러면 전세버스 회사하고 얼마의 계약을 맺을 것인가, 이건 자율이죠. 이거 맞는 거죠. 시내버스 요금은 상한 인가 요금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가 정한다. 맞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은 운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이 말이 좀 이제 그렇죠. 이것도 이 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 하한. 근데 자율적으로, 이 말이 이런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답 고르기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으로 보아야 되는데 여기 해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BMS라고 그러죠. 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1번이고요. 2, 3, 4는 BMS, 즉 버스 회사나 또는 지자체, 뭐 도로교통계, 여기 공무원이 지금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고 지금 버스 노선에서 사고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사용하는 것이 BMS예요. 거기에 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기다리는 시민들이 우리 버스가 몇 분에 오지 이렇게 할 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BIS예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어디까지 왔고 몇 분에 도착하는가,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BIS고, 이런 버스 운행관리센터에서 운행사고, 사고 또는 제 시간대의 정시성, 제 시간대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버스 운행관리, 이력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회사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BMS고, 버스를 타고자 하는 승객들이 정류장에서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은 도착 예정 시간, 즉 BIS입니다. 그래서 BIS와 BMS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뭐다?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BIS고 2, 3, 4는 BMS다. 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17번입니다. 다음은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차량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 이용 및 주정차를 막을 수 있어서 차량의 운행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맞죠? 버스 이용객의 입장에서 볼 때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지금 버스가 어디에 있어요? 중앙선 쪽에 있죠. 그러니까 버스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횡단보도를 건너다시피 해야 돼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갓길에서 요 갓길에서 버스 타는 것하고 여기 가서 버스 타는 것하고 여기 건너야 되니까 사고가 위율이 더 높다 이거예요. 버스 전용 차로가. 차로수가 많을수록 중앙버스 전용차의 도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몽땅 차로 2개밖에 없는데 요거 하나 버스 전용 차로를 쓰면 여기로 다 다녀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죠. 근데 차로가 4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버스 전용 차로 사용하니까 그래도 낫겠죠. 그래서 차로 수가 많다면은 버스 전용 차로 도입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좌회전하는 대중교통 등에서 버스 노선이 많은 점에 설치하면 효과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갓길에서 여기 버스 쓰면 여기서 이 차가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노선이.
여기서 여기 뚫고 가는데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그리고 차들이 얼마나 밀리겠어요. 이런데 여기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를 여기다 만들면 이것을 바로 좌회전하면 되잖아요. 이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만성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이나 또는 좌회전하는 대중교통이 많다. 버스 노선이 바로 거기서 좌회전한다. 이런 지점에서 중앙버스 노선 전용 차로를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장점과 단점도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단점이라면 뭐다? 정류장 이동 시 보행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보행자의 보행사고 위험성이 감소한다 그러면 틀렸고요. 버스 타려니까 중앙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운전을 삼가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삼가야 합니다. 걱정이나 흥분, 불안한 상태에 있을 경우 사고 날 확률이 높죠. 피로하거나 감기 몸살들 병이 났다. 좀 쉬는 게 좋죠. 졸음이 오는 감기약을 복용했다. 술이 덜 깼다.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근데 주차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 못할 정도는 아니죠. 범칙금 납부 통지서 받았다 할지라도 꼭 운전을 삼가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자신이 도로의 장애물 등을 확인하는 능력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 자신이 가다가 보행자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보는 것, 또 이 보행자가 이 차를 보는 것, 다 보는 것이죠. 시인성, 보아서 인식한다는 말이죠. 누가? 운전자가 보아서 인식하든 또는 보행자가 보아서 인식하든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것은 운전자죠. 또는 보행자가 보는 거죠. 운전자가 보든 보행자가 보든 서로 보고 사고 안 나면 되죠. 이렇게 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 시인성, 보아서 인식하는 능력, 성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시인성이라고 할 때 한문은 이렇게 쓰는 시인성이고 자신이 보는 것,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보는 것, 다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전조등을 켠다든지 밝은색 옷을 입고 반사제를 사용한다든지 죄송합니다. 전조등을 켜거나 밝은색 반사제를 사용하면 시인성이 높아지죠. 즉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심신상태 안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추측운전, 큰일 나죠. 방심하지 않는 집중력, 양보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골목길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가는데 내가 20년 동안 이 길을 갔어도 한 번도 사람이 튀어나온 적 없다. 그냥 밟습니다. 큰일 나죠. 추측운전. 언제든지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운전해야죠. 20년 동안 여기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면 오늘 또 없을 거야. 이런 추측운전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 따른 교통사고 용어. 충돌사고는 차가 반대 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하여 그 차의 정면으로, 그렇죠, 차와 차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또는 옆구리를 들이받는 거, 요거는 다 뭡니까? 충돌사고입니다. 접촉사고는 2대 이상의 차가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 중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중요합니다. 이건 접촉사고가 아니면 뭐예요?
뒷차가 앞차의 뒤를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추돌사고. 그러니까 틀렸죠. 전도사고는 차가 벌러덩 뒤집어져 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옆을 보고 있는 거, 옆으로 뒤집어진 거. 전복사고는 벌러덩 뒤집어져 가지고 바퀴가 하늘 보고 있는 거. 추락사고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2대 이상의 차가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 중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추돌사고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